자, 오늘은 포인터 저번에 이제 1차 시에 이어서 남은 2차 시, 3차 시도 포인터를 다루게 될 건데요. 이제 1차 시 때 이제 포인터 기본 개념을 했고, 그리고 뭐 동적 할당까지 다 했으니까 이번 2차 시 때는 스트링을 조금 다뤄볼 예정이에요. 스트링이란 문자열이죠. 이제 한국어로 하자면 문자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뤘던 캐릭터형 char 그런 자료형이 여러 개 있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은 캐릭터들의 이제 셋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문자열은 문자들의 집합인데, C 언어에서 그러한 자료형이 이미 있죠. 기본 지원해주는 게 바로 배열이란 녀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문자열 역시 캐릭터형의 배열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열이 곧 포인터라고 했으니까 포인터를 잘 이용하면 문자열을 다룰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유추가 가능하죠.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일단은 문자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고정 길이 그리고 가변 길이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가변 길이는 길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의 문자열은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해야 될 거고, 그런 이제 기본 개념들이 다 잡혔다면 이제 문자열에 대한 입출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열을 읽고 쓰고 뭐 조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자열은 또 배열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자의 배열이 문자열인데 문자열의 배열이란 것도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문장의 배열이 이제 문단이 되듯이.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문자열과 문자열 배열을 이용한 문단을 이용한 프로그래밍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자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캐릭터형이라는 걸 많이 다뤄봤습니다. 이때까지. 이러한 문자형은, 이 문자 캐릭터에는 우리가 알파벳 하나, 숫자 하나, 뭐 특수기호 하나를 저장할 수가 있었죠. 인풋에 뭐 알파벳 A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따옴표로 문자를 이제 캐릭터형을 표현을 했죠. 문자열은 말했다시피 문자들의 연속이고, 연속이란 것은 C 언어에서 배열로 표현이 가능하죠. 가령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는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켜주면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단어를 문자들의 연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알파벳이니까 양쪽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쳐줘야 올바른 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자는 우리가 한 글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문자열에는 몇 글자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처음에 배열 크기 지정해 주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얘가 아주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이 이제 몇 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사실 제한이 이제 없죠.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저걸 넣는다면 알파벳 6개가 다일 거고, 뭐 U 이런 걸 넣는다면 알파벳 3글자가 다일 텐데, 그럼 문자열의 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뭐 알 수 있다 쳐도 컴퓨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 널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널 캐릭터라는 건데 바로 아스키 코드론 제로고, 우리가 기재할 때는 백슬래시 제로 탈출 기법을 써서 백슬래시 제로로 표현하는 문자가 바로 이제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널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칸인 6번째, 그러니까 배열로 따지면 7번째 칸에 인덱스로는 6번째, 인덱스로는 6에 널 캐릭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때 얘는 스트링이라는 string 그리고 널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자열이구나 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C 언어에서 이제 널 캐릭터를 사용하는 거지,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이런 거 대신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문자 상수 널 캐릭터를 마지막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 뭐 길이의 끝을 알려줘야 된다고는 했지만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에는 널 캐릭터를 넣지 않는데 왜 C 언어만 그런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캐릭터의 배열로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고 있다, 스트링이 문자열이죠, 스트링을 만들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C 언어에서는 기본으로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이 없는 거예요. 문자의 배열로 우리가 스트링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 다른 데이터 타입을 빌려서 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캐릭터 어레이라는 것과 스트링 문자열을 구분한다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6글자만 있다면 얘들은 단순한 문자의 집합이죠. 캐릭터들의 어레이에 불과한데, 이렇게 널 상수가, 문자 상수 널이 마지막에 들어감으로써 얘는 단순한 캐릭터의 어레이가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자열에서의 상수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문자 하나는 뭐 이런 A나 B나 이런 것들이 상수라고 치면은 문자열에 대해서는 어떤 게 상수일까요? A, B, C 이런 문자들의 연속, 스트링 뭐 이런 문자들의 연속, 혹은 1, 2, 3, A, B, C 이런 식으로 문자와 숫자의 연속, 그리고 뭐 특수기호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문자열 상수가 될 수가 있죠. 띄어쓰기도 물론 문자열 상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도 얘 자체가 하나의 상수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자열이니까, 문장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그냥 상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수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문자의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쳤다면 문자열, 문장의 경우에는, 스트링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쳐주게 됩니다. 큰 따옴표. 지금 스트링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건 스트링 자체가 예약어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거예요. 방금 이제 샵 인클루드 해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를 없애니까 얘가 잡히는 게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라이브러리 안에 스트링 자체가 예약어로 잡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문자열 상수들은 큰 따옴표로 표시가 되고, 이러한 문자열 상수가 사용이 되면 C 언어에서는 자동적으로 얘를
배열로 만들어서 문자들의 배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쿼티 1, 2, 3 느낌표 요거 경우에는 컴퓨터가 저장할 때 배열 하나하나에 이렇게 배열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널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널 스트링이 아니고 널 캐릭터죠. 널 캐릭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자열 상수에서 하나의 문자에 접근할 수 있냐?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은 Q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W를 가리키고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배열로 접근이 가능하고 배열로 저장이 된다면 포인터로도 할 수 있냐? 물론 포인터로도 가능해 하죠. 배열과 포인터가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면 C 언어에서는 문자열 상수를 저장할 때 문자열 상수를 사용할 때 문자열 상수를 표현할 때 전부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문자열 상수가 사용되면 C 언어에선 자동적으로 캐릭터 배열을 생성하고 얘를 저장하고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반환을 해서 우리들은 이제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문자열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널 스트링까지 찾아가면 그게 하나의 문자열 상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널 캐릭터까지. 우리가 이 널 캐릭터라는 게 이제 자꾸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얘가 문자열 상수 끝에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 개념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저런 널 캐릭터는 없으니까. 가령 우리가 헬로우라는 걸 저장을 한다고 칩시다. 헬로우라는 이제 문자열을 저장을 한다고 하면 배열 5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널 캐릭터까지 고려해서 6공간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헬로우라는 걸 저장하기 위해서 스트링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풋이라는 곳에 헬로우를 저장한다고 치면은 5칸으로 선언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6칸 그 이상은 되어야 성공적으로 헬로우라는 스트링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자열을 초기화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선언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배열 선언할 때 이렇게 비워두면은 자동으로 딱 맞는 크기가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던가 아니면 배열과 포인터는 딱 똑같으니까 포인터로 초기화를 하던가 아니면 정말 원론적인 방법으로 배열을 선언하고 한 글자씩 입력을 하던가 마지막에 널까지 입력을 해줘야죠. 그럼 이제 이 스트링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스캔F와 프린트F를 이용해서 당연히 이제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스트링에 대해서도.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스캔F 쓸 때 거의 의무적으로 앞에 기호를 붙였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month라는 건 배열로 서는 데 있고, 결국엔 즉 배열은 뭐 포인터죠. 결국엔 포인터고, 우리가 문자열 상수는 포인터인데 그 앞에 이걸 붙였다고 생각해보면 얘들 둘이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해서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걸 저번 포인터 1차시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문자열을 받을 때는 앞에 그 기호가 마치 없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출력 역시 %s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세미콜론을 찍어줘야죠. 성공적으로 문자열 상수를 받고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때 %s를 쓰면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단점이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여러 개의 뭐 정수를 넣든 여러 개의 문자를 받든 연속된 입력을 해본 사람이면 이제 다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 %s로 받을 경우에는 스페이스, 그러니까 블랭크랑 탭, \t, 이 탭 같은 경우를 입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중간에 스페이스가 들어갔다고 치면 스페이스 전까지만 입력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탭이 들어갔다 쳐도 탭 전까지만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터를 쳐서 결과를 내듯이 엔터를 입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s로 받을 경우에는 블랭크와 탭 등을 입력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뭐 반대로 장점도 있겠죠. 이 스캔F랑 프린트F로 받을 때 스캔하는 이는 스캔셋에서 몇 가지 이제 제한을 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괄호 퍼센트 뒤에 오는 이런 대괄호를 우리가 이제 에디트 셋이라고 불러요. 이 에디트 셋은 스캔F를 통해서 전달받은 문자열을 우리가 입력을 받는데, 이 대괄호 안에 에디트 셋 안에 문자와 매치되는 경우에만, 이 안에 있는 경우에만 입력을 받고 나머지는 무시해서 여기 저장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즉 여기선 0, 1, 2, 3, 4, 5, 6, 7, 8, 9 콤마 온점 그 다음에 하이펀 그 다음에 달러 기호 요까지만 입력을 받고 다른 문자들은 다 무시를 한다는 거죠. 또 에디셋 안에는 요런 기호도 쓸 수가 있는데, 요 기호는 반대의 기능입니다. 반대되는 기능.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A가 아닌 경우 뭐 not의 의미를 갖게 되죠. not. 다시 말하자면 이제 A를 입력받기 전까지의 모든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하면 \n을 여기 뒤에 넣어주면 엔터를 치기 전까지 모든 문자열을 입력받는다는 의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보이죠. 어쨌든 모든 문자열을 입력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러 뜬 거는 왜 에러 떴냐면 우리가 month라는 걸 7칸으로 선언했는데 7칸이 훨씬 넘는 크기를 입력했으니까 에러가 뜨는 거죠. 얘를 뭐 100칸으로 해주면 띄어쓰기든 탭이든 엔터를 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저장을 해줍니다. 이런 에딧셋을 이용하면 스페이스랑 블랭크랑 탭을 입력받을 수 있다 라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예상을 조금 추론을 해봤다면 우리가 printf로 %s를 이제 프린트할 때는 문자열 상수를 프린트할 때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널 캐릭터를 출력을 하질 않죠. 널 캐릭터 앞까지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열 중간에 널 캐릭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뒷부분이 출력이 안 돼 버리겠죠. 이제 이 scanf랑 printf 외에도 get랑 뭐 fget 뭐 이런 것도 있고 put이랑 fput 뭐 이런 함수들도 있습니다. 살짝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맛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get라는 함수가 있는데 기본 꼴은 이렇습니다. 그 get 함수의 get s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 get s 이 함수의 포맷은 이런 꼴인데 리턴 값이 문자형 포인터죠. 그러니까 즉 리턴이 문장이고 받아들이는 건 역시 문자형 포인터, 그러니까 문자열이 되는 셈입니다. 배열 포인터가 곧 배열이니까요. 키보드로부터 라인을 입력받아서 한 라인, 그러니까 한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고 strptr에 저장을 하고 그 입력에 대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이 주소를 포인터의 시작 주소를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걸 실패했다 그러면 널 값을 널 포인터를 리턴을 해주게 되죠. 이 한 라인이란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에디셋에서처럼 엔터를 입력받기 전까지를 한 라인이라고 이제 의미를 두고요. 이 한 라인을 입력받을 때까지 우리가 스페이스든 탭이든 다 입력을 받아서 엔터를 누르는 순간 그 문자열을 strptr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엔터를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할 때 이 엔터에 해당되는 n 부분이 제로로 치환이 돼서 엔터는 저장이 안되고 마지막 부분에 널 캐릭터가 저장돼서 문자열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그 한 라인의 길이 자체가 strptr의 길이보다 길다면 strptr 뒷부분의 메모리 영역이 이제 침범될 수가 있겠죠. 그런 위험이 있으면 세그멘테이션 오류가 뜨게 되니까, 어쨌든 오류가 뜨게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크기를 주던가 아니면 딱 맞게 계산을 해서 크기를 주던가 해야 되겠죠. 고정 길이의 경우에는. 그럼 fget는 뭐냐? fgets는 뭐냐? fgets는 뒤에 사이즈라는 부분도 인자로 받고요. 파일 포인터 역시 인자로 받게 됩니다. 파일 포인터란 우리가 파일 읽기, 파일 쓰기를 할 때 이제 쓰게 되는데,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파일 포인터 fp로부터, 그러니까 어떠한 파일로부터, 파일 포인터라는 거는 이제 그 파일의 커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서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파일을 읽게 되죠. 이 파일을 읽으면서 한 라인씩 읽어서 strptr에 저장을 해준다 라는 의미이고요. 읽어드릴 수 있는 문자의 최대 개수, 크기는 사이즈 마이너스 1개까지. 왜 마이너스 1개냐면 마지막에 백슬래시 제로를 넣어야 되니까. 한 라인은 마찬가지로 이제 엔터를 치기 전까지를 의미하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백슬래시 n이 저장되기 전까지를 의미하고, 백슬래시 n을 만나는 순간 이제 한 라인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 getS랑 좀 달리 백슬래시 n이 사라지진 않고 치환되진 않고 백슬래시 n 뒤에 백슬래시 제로가 붙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파일에서 백슬래시 n이 있다는 거는 그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걔를 백슬래시 제로로 널 캐릭터로 치환하지 않고 걔 뒤에다가, 걔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해서 걔 뒤에다가 널 캐릭터가 추가가 되는 셈이고요. 만약 이 파일 포인터에다가 우리가 스탠다드 인풋을 주게 되면 얘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엔터까지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따로 지정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고, 엔터도 저장한다는 것도 있고, 범용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getS보다는 fgetS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안정성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냐, getS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값을 입력하게 되면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오류가 뜬다고 했죠. 메모리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뜰 수가 있는데, fgetS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가 넘는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공간에, 배열의 크기를 넘지 않는 제일 마지막 공간에서 자릅니다. 문자를 잘라서, 정확하게는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잘라서 사이즈 부분에 백슬래시 제로를 넣음으로써 뒷부분 메모리 침범도 안되고 세그먼테이션 오류가 떠서 런타임 에러가 뜨지도 않고 적정한 길이에서 이제 그까지만 받아서 저장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가령 우리가 뭐 10칸짜리 스트링이라고 치고 fgetS로 스트링에다가 10칸을 받아서 표준 입력인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다 라고 해서 그 입력 받은 거를 출력을 해준다면 제가 ASD 엔터를 입력했죠. ASD 엔터를 입력했으니까 ASD 엔터가 지금 출력이 된 겁니다. 엔터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장할 때는 ASD \n \0까지 해서 5칸이 소요가 되는 셈이겠죠. 그럼 제한이 지금 10칸이니까 10칸보다 좀 더 많이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 열 칸 넘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getS나 %s나 뭐 그런 데에서는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fgetS에서는 10칸에 해당되는 1, 2, 3, 4, 5, 6, 7, 8, 9 0까지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리는 이러한 안정성 있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fgetS를 선호를 하는 거죠. 우리 get에 대해서 했으니까 아까 put이랑 putS랑 fputS가 있다고 했죠. put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얘가 입력이라면 걔는 왠지 출력인 느낌이 나죠.
풋은 맞습니다. 출력이고요. 어떠한 포맷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 프린트F랑 뭐 그런 것들은 포맷에 따라서 출력을 했죠. 근데 이 풋은 포매팅이 없이 라인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라인을 그대로 모니터에 출력을 해준다는 의미고, 아까 했던 getS처럼 putS는 스트링 PTR, str, PTR의 그 문자열을 모니터에 한 라인으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아까는 n을 엔터를 널 캐릭터로 치환해서 저장했다면, 여기서 널 캐릭터를 다시 엔터로 치환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 상수의 끝은 제로로 널 캐릭터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어떠한 문자열 중간에 널 캐릭터가 있으면 뒷부분은 무시가 되게 되겠죠. 혹은 맨 끝부분에 엔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뒷부분에 있는 널 캐릭터가 엔터로 치환돼서 엔터가 두 번 일어나게 되겠죠. 이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fputS는 마찬가지로 fgetS에서처럼 이제 포인터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스탠다드 아웃을 주면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제로까지만 출력을 하기 때문에 뭐 문자열 중간에 제로가 있으면 뒷부분 무시되는 건 동일하고, 널 문자 자체는 출력이 안 되고, 또 뭐 스트링 포인터 자체는 제로로 끝나야 한다 라는 뭐 이런 규약이 있고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보자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말이 있다고 치면 fput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getS랑 fgetS가 꽤 차이가 컸다면 putS랑 fputS는 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putS랑 fputS는 마지막에 n이 하나 더 추가되느냐, 뭐 그 정도 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를 포인터로 선언을 했죠. 우리가 str을 이 포인터로 선언, 배열이 곧 포인터니까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을 취할 수가 있겠죠. 포인터 한 칸 뒤부터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을 한다고 하면 제일 앞부분에 있는 문자는 무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H가 없죠.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fgetS랑 fputS를 이용하면 우리가 인풋 아웃풋을 자유자재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가령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았을 때 대문자로, 얘가 대문자로 시작을 할 경우에만 출력을 해보겠다. 프린트로 받고 스캔으로 받고 프린터로 출력해도 되겠지만 fgetS랑 fputS를 쓰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리턴 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널이 아닐 경우, 게다가 첫 글자 자체가 대문자에 속할 경우 출력을 해주겠다.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죠. 여기서 유튜브를 이제 일시 정지를 하고 한번 이 코드를 천천히 읽고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가지 기법들이 이제 사용이 돼서 아주 예시로 들기 딱 좋은 문장인 것 같은데, 봅시다. 문자형 배열입니다. 81칸이 있고, 그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문자열은 80자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널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를 빼고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while문이 돌아가는데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았을 때 널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뭔가 입력이 있을 경우 계속 while이 돌아가게 되고요. while문이 만약에 입력받은 str의 첫 글자가 대문자 A보다 크고 소문자 Z, 대문자 A보다 크고 대문자 Z보다 작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파벳에 대소관계가 있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생각할 수가 있죠. 아스키 코드를, C 언어는 아스키 코드를 기반하는데 이러한 알파벳 하나하나는 대응되는 정수가 있죠. 정수로 따졌을 때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고 쭉쭉쭉 가서 Y보다 Z가 숫자가 큽니다. 아스키 코드로. 그러니까 대문자 A보다 숫자가 크고 대문자 Z보다 숫자가 작을 경우에는 A, B, C, D, E, F, G에서 Z까지의 알파벳에 해당된다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아스키 코드 상에서. 그러니까 즉 C 언어에서는 첫 글자가 대문자 A와 대문자 Z 사이에 있는 경우는 출력을 해라, 나머지는 else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받았을 때 대문자로 시작할 경우에만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쉽게 아주 몇 줄 만에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얘는 계속 while문이라서 무한반복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막 무한반복인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냥 엔터를 입력해도 엔터가 입력되니까 끝나질 않는데, 윈도우 상에서는 컨트롤 Z라는 이러한 탈출 기법이죠. 일종의 이러한 문자를 입력하면 fgetS의 리턴 값이 널이 되어서 이제 리턴 제로에서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윈도우 상이고요. 리눅스 상에서 만약 컨트롤 Z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어쨌든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뭐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링에 대한 개념과 스트링의 입력, 출력, 그리고 getS, putS, fgetS, fputS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따로 별도로 과제는 제가 뭐 내드릴 생각은 없고, 이때까지 프린트랑 printf랑 scanf로 짰던 걸 한번 getS, 뭐 putS, fgetS, fputS로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까? getS랑 fgetS의 차이는 뭘까? putS랑 fputS의 차이는 뭘까?에 대해서 그냥 복습을 한번 더 해주시고 일시정지하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 오는 토요일에 이제 포인터의 마지막 3차식 포인터 강의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때는 리스트랑 뭐 스택, 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 겁니다. 얘들은 자료 구조에 속하고요. 이 자료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런 캐릭터랑 배열 뭐 이러한 자료 구조가 아니라, 물론 얘들도 포함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어떠한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을 정의를 하고 얘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얘기를 조금 해볼 계획입니다. 이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대부분이 이제 많은 경우에 포인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몰라도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포인터를 안다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포인터 1, 2차 시를 1차 시를 특히 좀 더 복습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상세하게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그리고 트리 스트럭처, 그리고 그래프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들 깊게는 안 들어가고 기본 개념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은 컴퓨터 공학과에서의 뭐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C 언어 기초라는 취지의 이번 강좌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소개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포인터를 이렇게 하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 언어가 이만큼 강력하다 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번에는 뭐 특별한 과제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복습만 그냥 잠깐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